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탄핵 특검 정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느라 조금 늦게 인사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환법과 관련해 KC마크를 받기 위한 인증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따라서 지난주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주재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 어떤 개선 방안이 나왔는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한국기술표준원 정동희 원장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저희가 따뜻하고 복된 집이라는 뜻의 따복하우스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자체가 보유한 공유지를 활용해서 사회초년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경기도 내 가평에 처음으로 따복하우스가 건설될 전망입니다. 오는 7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지만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UB40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띄워드리면서 2017년 2월 24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이곳은 유치원입니다. 부모님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데요. 네, 출산을 앞둔 산부인과에서도 환호성이 이어집니다. 임산부,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악사가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기 때문인데요. 악사 마이 키즈 할인 지금 확인해보세요.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새로운 코란도시의 뒷좌석은 얼만큼 편한가요? 턱없이 편하죠. 플랫플로우니까 뒷좌석에 턱이 없어 다리가 편하고 리클라이닝 시트니까 허리까지 편하겠죠. 그럼 스타일은요? 더 멋지고 완벽해졌죠. 우리 가족 첫 번째 SUV 뉴 스타일 코란도시 탄생. 2월 한 달간 5년 10만 킬로미터 무상보증.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이른바 전환법과 관련해서 취지가 뭔지 문제는 뭔지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얼마 전에 다룬 바가 있는데요. 전기용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에도 KC마크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그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제대로 된 공청회도 열리지 않아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PNG 기저귀 논란도 있죠. 오늘 한국기술표준원 정동희 원장과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일단은 몸담고 계신 국가기술표준원이 어떤 곳인지 청취자분들께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국가기술표준원은 크게 국가 및 국제 표준에 관한 사항, 소비자 제품 안전에 관한 사항, 국가 시험 인증 및 법정 계량 정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국내외 기술 규제 대응 및 총괄 조정이라고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로드맵 잘 짜고 계십니까? 예, 제가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3달 됐는데요. 예. 3달 동안 느낀 게 국가기술표준원은 갈수록 중요해지는 기관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 일을 또 아주 잘 해야 된다. 진짜 스마트하게 잘 해야 된다. 좀 이런 걸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느끼게 된 것은 제가 좀 그동안 3달 동안 있었던 한 4가지 정도의 일을 갖고 좀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갤럭시 노트 7 발화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원인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저한테 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두 번째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환법 이른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관한 시행과 관련된 좀 혼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예. 그게 일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전기자동차 아시죠? 예. 전기자동차의 충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충전기의 어떤 국내 표준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중국이 여러 가지로 무역 장벽을 좀 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기술 규제와 관한 대응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요.
이런 네 가지 사안들을 우리 앵커님도 다 들어보셨잖아요. 예, 저희도 다 다룬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 국가기술표준원이 합니다. 예. 참 앞으로 갈수록 이제 중요해지는 기관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이 보통 사회면 다 알 수 있는 일들을 우리 국가기술표준원이 하고 있구나.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지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하나하나가 보면 기술적인 사안 또 이해관계를 다투는 사안들이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그야말로 어느 일방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롭게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일을 아주 잘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느낀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국가기술표준원이 갈수록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왜 중요한지 청취자분들도 다 이해가 가셨을 것 같아요. 다 이게 결국은 소비자들, 청취자분들하고 연관이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중에서 먼저 오늘 얘기를 해야 될 게 전환법입니다. 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얼마 전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공청회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정부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다 보니까 유예를 한다고 그랬는데 유예가 뭐 일정 부분이지 일단 시행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법이 이제 왜 논란이 됐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취지는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용품이라고 하는 안전 규제를 하는 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생활용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안전 규제를 하는 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 서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다 생활에서 쓰는 물건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따로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해서 이것을 좀 통합을 해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쉽게 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주자. 이제 이런 취지가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잘 아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우리가 제품 구매하는 것이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온라인 시장에서도 좀 소비자 보호를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을 통합하면서 예. 온라인 쪽에 소비자 보호를 강화를 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정작 뭐냐면은 이제 그러한 조치들이 이제 그 규제를 지켜야 될 분들이 이제 이행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행 가능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 그 비즈니스 모델이 우리의 어떤 규제 강화에 따라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불만이 있었고 저희가 그러한 취지들을 이제 충분히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법이 통합되기 전 상황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몰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제 이제 국회 산자위에서 법안이 통과가 돼서 3월 초에 이제 그 본회의가 통과되면 이 법 시행이 부분적으로 우리 지금 소상공인이 아파하는 부분들이 한 1년간 유예가 되고요. 그 사이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근본적인 소비자 보호를 하면서도 소상공인들이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규제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일들이 저희한테 남아 있는 겁니다. 예. 일단은 급한 불은 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멈춰놓고서 의견을 모아보자 이런 얘기인데. 예, 그렇습니다. 일단 가장 이제 소상공인들이 불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원재료가 하나 뭐 양말을 만들더라도 한두 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양말이나 의류가 뭐 하나 제품에 들어가는데 7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KC 인증 비용이 들어가고 바퀴 달린 운동화 아이들 참 좋아하는 거 그거는 뭐 인증 비용이 130만 원 들어간다는 그런 보도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원재료 아예 그 제품 가공 전에 원재료만 검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정한 부분 맞는 말씀이고요. 예. 조금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 제가 일단 옷을 좀 예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그 원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유해 화학 물질이 있는지를 좀 검사를 하고 나면 예. 그게 안전하다. 그럼 그걸 통해서 이제 옷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원재료가 변형이 안 되면 그 원재료에 대한 시험한 결과를 그대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가끔 보다 보면 그 원재료를 갖고 와서 뭐 염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는 또 새로운 물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이 변화된 거죠.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좀 추가적인 안전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원단이 변형이 없다면은 지금도 그 시험 성적서를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다만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든지 뭐 다른 게 더 들어왔다든지 그러면 다시 그 검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저희들이 좀
소상공인이라든지 소비자 단체 이런 데하고 조율을 해나가질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을 가습기 살균제 보면은 예. 가습기 살균제 그 주 원료는 원래 그 가습기 살균제, 그러니까 호흡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그렇습니다. 원재료가 그 예, 예. 검사를 받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검사 받을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예, 예. 그 용도를 가습기 살균제로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다른 물질도 들어가고 하면서 그렇습니다. 끔찍한 사례로 남았는데 예, 예. 그런 부작용 때문에 원재료만 이렇게 KC마크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공론화를 해야 되는데 아직 뭐 제대로 된 아이디어는 나오지 않았나요? 어제 공청회 같은 데서. 예, 결국은 그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문현답이라고 하는데요. 그 우리의 문제는 그 현장에 답이 있다. 예, 이런 예. 말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동대문 상가의 상인분들이라든지 뭐 구매 대행을 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도 안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하면 아무리 디자인이 좋더라든지 싸다 하더라도 사실 그걸 소비자가 살리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소비자의 어떤 안전 가치는 갈수록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런 걸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력, 뭐 동대문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하나의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고 가격이 싸고 뭐 그게 현재 최고의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그게 장점이죠. 그렇습니다. 동대문에. 예. 근데 그런 거를 충족을 하면서도 안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현재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안전의 방법은 대기업이나 최소 중견기업 정도 돼야만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걸 찾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분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정리도 하고 또 좀 더 이제 발전도 시키고 해서 뭐 저희 생각은 대략 이제 상반기 정도면 구체적인 대안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또 입법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유예 기간 되는 올 연말까지는 이제 저희가 해결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예. 뭐 이 전환법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여러 가지 비판에 대해서 정치권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좀 더 강경하게 이 전환법 아예 폐지해 버립시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잖아요. 예. 그와 관련해서 국가기술표준원의 입장은 어떤가요? 예. 일단 이제 반성의 목소리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왜 이렇게 규제가 강화됐을까? 이제 이 문제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는 이제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있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제 그야말로 국민이 그 안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이제 뭐 공포감이라고 할까 이런 정도까지 네. 이제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한 방향만 본 거지요. 근데 그것을 이행할 수 없는 분들의 이제 문제를 이행할 수 있는 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제 못 본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소비자 안전 보호라든지 또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부담 완화 이 정책의 가치입니다, 다. 그래서 이것을 조율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폐지해야 된다는 것은 좀 극단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안전 가치를 희생하자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가치를 이제 조율하는 게 좀 저희가 필요하다 보고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목표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이 이 안전을 이행하기 위한 방법, 그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 속에서 소비자 보호의 정책 목적이 달성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좀 이왕이면 이번 기회에 선진화된 안전관리 체제로 좀 전환하자. 예. 이렇게 세 가지 지금 목표를 갖고 저희가 지금 대책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뭐 안전하고 소상공인 현실적인 문제 둘 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전환법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수입 기저귀 논란, 이것도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 예. 우리 부모님들 걱정 많으실 텐데 프랑스의 유명 회사죠. P&G사의 기저귀에서 독성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뭐 일단 이 회사에서는 뭐 금밀항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것 기저귀 샘플 조사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 어떤지요? 예. 저희가 이제 프랑스에서 P&G 기저귀 이제 사건의 이제 내용을 이제 확인한 이후에 예. 즉시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지 그 제품이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동일한 제품 모델 4개에 대해서 지금
그 유해 물질이 있는지 지금 그 조사를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예. 대략 한 조사는 3월 초에서 중순쯤 나올 거로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유해 물질이 과연 있다 그 안에 그러면 얼마나 있다. 이게 지금 조사 결과가 나올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물질이 이 기저귀를 차는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과연 그 유해성이 있는 거냐. 이제 그런 것을 평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예. 예,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 물질이 이제 있더라 하더라도 진짜 인체에 큰 영향이 없을 정도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인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없는 게 바람직하지만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되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예. 어쨌든 이제 그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린 대로 이 들어있다면 얼마나 있느냐 이 결과를 갖고 아이들이 이거에 노출됐을 때 위험하냐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이제 평가가 필요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평가는 저희 이제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라든지 좀 더 이렇게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밝힐 거고요. 만약에 유해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런 동일 모델에 대해서 저희도 그 리콜을 이제 해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결과가 나오려면은 일단은 정확하게 연구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게 급선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리콜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 문제가 나오면은 제일 먼저 이제 대두되는 게 리콜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까지는 좀 흐지부지 되고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예. 국회의원에서 리콜 제도를 개편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리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회 상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회 상품과 소비자 간을 이제 격리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격리라고 하는 것은 그 신속하고도 광범위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리콜 제도가 도입된 지 이렇게 이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식도 부족하고 아직 제도가 좀 불비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대적으로 이번에 이제 개편을 할 건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제 국내 어떤 이런 사고 정보 또 해외 리콜 정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신속하게 수집하고 분석해서 이 제품이 위험한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그 정보 수집 분석을 강화할 거고요. 두 번째는 사업자가 스스로 우리 제품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스스로 그것을 저희 국회한테 보고를 하고 조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시스템적으로 좀 하게 하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리콜된 제품에 그 시중에서 유통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좀 약간의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예. 그 리콜된 제품을 이렇게 시중에 유통을 하게 되면은 좀 벌칙을 좀 강화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좀 그분들이 그 유통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좀 감시 체계를 특히 온라인 같은 데서 강화를 한다든지 예. 그런 세 가지 크게 방향을 갖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상당히 또 이 분야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규제를 하려면 좀 법이 개정돼야 되는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게 되면 한 연말 정도까지 해야 제도가 좀 더 강화된 제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좋은 쪽으로 개편이 됐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 정보 하나를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창업 장려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이렇게 펼치고 있지만 소규모 업체들은 그 신제품 만들고 하는데 인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센터 같은 건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지금 한 2년쯤 되는데요. 예. 그 1381 그 인증 표준 콜센터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한다든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다 보면 예. 갈수록 이제 소비자 요구들이 다양화되고 안전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기술 규제라든지 인증 이런 것들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창업자라든지 소자본 이런 상공인들은 이걸 참 맞추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런 정보도 알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와 솔루션을 이제 제공해 주는 게 1381 인증 표준 콜센터고요. 상당히 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15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누적 상담 건수 한 10만 건을 좀 돌파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는 20년 경력 이상 이 분야에서 20년 이상 된 그 경력을 갖고 있는 베테랑 전문 상담원이 지금 주축이 돼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고요. 예. 예, 또 이제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다가
이게 조금 서로 이제 좀 소통이 잘 안 되면 이제 대면 상담까지도 이렇게 좀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어떤 그 이해를 쉽게 한다든지 솔루션을 좀 찾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인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1381 콜센터 이런 거에 대한 좀 존재를 더 알리는 홍보도 강화할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대명 상담이라든지 좀 그런 연계되는 상담 같은 것들도 좀 더 확충을 해서 어떤 이 콜센터의 질적인 고도화도 좀 이루고자 합니다. 예. 국가기술표준원의 인증표준 콜센터 1381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번에도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한 번 더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정동희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조혜련입니다. 제가 사람들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아세요? 이동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라디오는 94.5에 고정시키고요. YTN 뉴스 FM을 듣습니다. 뉴스면 뉴스, 경제와 생활 상식까지 듣기만 해도 제가 막 이렇게 똑똑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유나 우주 우리 두 아이들과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더더욱 좋습니다. 저 조혜련과 같이 YTN 라디오로 좋은 정보, 유익한 꿀팁을 얻어보아요. 아나까나 YTN 뉴스 FM 다 있어 온라인. 오프라! 방송을 그따위로 하다니! 당신 해고야 해고! 오프라 윈프리는 뉴스 앵커에서 밀려났지만 오히려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토크쇼의 진행자가 됩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하더라도 노력하라. 다시 노력하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시작하세요. 도전하세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경기도는 일자리 재단과 스타트업 캠퍼스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합니다. 기대고 기대해. 경기도. 문의 031-12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에 인천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산타페 뽑았네? 당연하지. 100만 명이 선택한 차잖아. 감사합니다. 100만 고객이 산타페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사랑과 신뢰. 산타페 1밀리언으로 보답하자 합니다. 인생에 단 한 번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산타페. 2018 산타페 1밀리언. 현대자동차.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금요일 순서 인천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김석철 방송팀장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이게 한중 관계가 좀 살얼음 판인데요. 인천시의 화장품이 중국과 대형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네요. 어떻게 이런 성과를 냈습니까? 네, 우리 시의 그 어울 화장품이 47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중국 업체와 매년 5천만 위안씩 5년 동안 우리 돈으로 약 420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어울 화장품은 전국의 그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한 화장품 공동 브랜드로 우리 시가 제품을 검증하고 판매해서 국내외 많은 바이어들에게 꾸준하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그 수출 계약은 지난해 중국 여행사의 펜토를 통해서 처음 미팅을 하게 됐고요. 약 7개월 동안의 협상에서 얻은 결실입니다. 예. 그런데 한중 관계가 요즘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네. 이게 민간 부분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사실 노골적으로 영향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어울 화장품의 판매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에서 약 700명의 회원이 매월 한국으로 관광 올 예정으로 있고요. 이번 계약에는 그 화장품 쇼핑 코스로 어울 화장품을 판매하는 휴테크 월매점을 방문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경제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중국 시장도 계속 공략은 하겠지만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등의 그 대안 시장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인천시가 인천 관광을 위한 지침서인 인천 맞춤 도시락을 발간했다고 들었거든요. 제목만 들어도 뭐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도시락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번에 그 발간한 인천 관광 안내책 도시락에는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그 취향에 맞는 음식점을 찾기 쉽도록 그 대표 메뉴의 설명과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숙박업소도 표기해서 볼거리, 먹거리, 잘거리의 그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 많은 뭐 지자체들도 맛집 정보 제공하는 안내 책자를 관광객들에게 배포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인천에 맞는 이 도시락, 락자가 또 즐거울 락자로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차별화된 전략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음식 책자들은 맛집 위주의 정보만을 제공했다면은 인천 맞춤 도시락은 전통 가옥풍의 음식점과 또 힐링 음식점 같이 관광객의 그 취향에 맞는 음식점들을 보기 쉽고 찾기 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시를 찾는 해외 관광객을 위해서 영어, 중국어 일어판을 제작할 계획이고요. 도시락을 보고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쉽게 또 편하게 관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인천시가 특별시와 광역시 가운데 최초로 수도미터의 원격 검침 시대를 연다고 들었습니다. 네. 스마트 워터그리드 연구 사업이라고 지칭하시던데 어떤 사업입니까? 네, 스마트 워터그리드 기술이란 그동안의 그 수자원 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의 물 관리 기술과 또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물 관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연구 사업을 통해서는 우리 시에서 전국에서는 최초로 원격 검침 시대를 여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됐고요. 예. 현재는 그 영종도에 530여 개의 초음파 수도 미터기를 설치를 완료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차세대 물관리 기술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산 절감이 기대되거든요.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네. 이번 사업은 그 시민들의 물 비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펼치는 사업인 만큼 물 효율과 물 복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도서지역의 물 부족 문제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물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해수 담수화 사업 대체로 약 2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100세 시대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나의 몸이죠. 건강을 위한 일상의 정보와 팁을 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생각하면은 자면서 호흡이 좀 끊기는 증상 같은데 정확히 어떤 증상입니까? 수면 무호흡증이? 네, 자다가 갑자기 숨을 멈추고 한 10초 정도 멈추는 게 1시간에 5번 이상 나타날 때를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는데요. 예. 대개 본인은 모르고요. 가족들이 알고 걱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이 상당수가 코부터 이 목구멍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기도, 호흡을 할 때 공기가 흐르는 공간이 어딘가 좁아지는 그런 이상이 있거든요. 예. 물론 혀나 편도 등의 조직이 커져 있는 경우도 그렇고요. 또 비만해지거나 목이 두껍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상 때문에 코골이와 함께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본인은 잘 모르고 주변에서 알려준다고 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네. 평소에는 혼자 집에서 자니까 괜찮은데 네. 뭐 MT라든지 여행 가면은 같이 술 먹고 잠들면은 옆 사람이 네. 자다가 막 이렇게 숨 갑자기 맞아요. 예, 뭐 이런 코 골다가 네. 딱 이런 소리 내는데 네. 술 마시고 잠들면은 호흡이 좀 이렇게 끊기는 분들 네. 이게 무호흡증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분은 아마 평소에도 수면 무호흡증이 있었을 경우가 많고요. 아하. 특히 이제 MT 같은 데를 가서 좀 피로하거나 음주를 하게 되면은 그 음주 후에 목구멍의 그 주변 근육이 이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수면 무호흡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잠자기 전에 술 한잔 하면서 좀 빨리 자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분들은 술을 좀 피하는 게 좋을까요? 자기 전에? 그렇죠. 오히려 이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가 있는 분들은 예. 음주가 증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절주나 금주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 그런데 뭐 피로도라든지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코를 심하게 고는 분들도 무호흡증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코를 많이 골다가 그 공기 흐름이 갑자기 막힐 때가 무호흡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일정한 그런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에 코를 많이 고는 분들이 수면 무호흡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요. 또 이런 분들은
특징이 아침에 일어나면 자도 개운하지도 않고 머리가 아프고 낮에 피곤하고 졸리고 이러는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게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게 아닌가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은 자도 피곤하고 하루 종일 좀 무기력하게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은 수면 장애가 비만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비만 자체가 공기가 흐르는 그런 상기도의 길을 좁아지게 만들기 때문에 비만한 분들이 수면무호흡이 많고요. 또 많은 환자들이 체중을 줄였을 때 수면무호흡증이 좋아지거나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럼 잘 때 코를 골면서 안에 아까 상기도 그 부분이 뭐 붓는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붓진 않는데요.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편도선염이 생긴다든지 다른 이유로 목이 부으면 심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갑자기 체중이 늘거나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코를 안 골면 이런 증상이 좀 완화가 될까요? 그렇죠. 수면무호흡증. 결국은 일정한 연장선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코를 안 골게 되면 그만큼 수면무호흡이 생길 확률도 급감하게 됩니다. 이게 코 고는 분들은 뭐 천장을 보고 잤을 때 아니면 옆을 보고 잤을 때 다 다르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연관이 있을까요? 자세도 중요하죠. 보통 그 인공호흡 같은 것을 갑자기 응급 상황에 살 때 보시면 목을 이렇게 제치고 머리를 뒤로 제친 다음에 기도를 확보한다고 하죠. 그런 자세가 나아요. 그래서 베개를 사용할 때라도 이 목은 위로 받쳐주고 머리 부분은 뒤로 낮추는 그런 베개가 좋고요. 또 일반적으로 똑바로 천장을 보고 잘 때보다는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그 혀가 잘 때 기도를 좁히지 않기 때문에 이 수면 무호흡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을 줄이는 것 자체도 큰 도움이 되고 절주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운동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수면 무호흡을 증상이 좋아지게 하는데 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좀 중년의 남성이 코골이와 좀 연관관계가 많지 않을까 생각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성의 경우도 사실 내놓고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체중이 늘면서 연령이 증가하면 코를 고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체형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제 환자들을 보다 보면 아무래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수면 무호흡의 빈도가 또 유병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뭐 연령별로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여성도 피해갈 수 없는 증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심할 때는 뭐 병원에 가서 의사 도움을 받아서 뭐 수술이라든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나요? 사실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이 수면 무호흡이 있는 게 확인이 된다면 일단 바로 병의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잘 때 혈중의 산소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낮아지고요. 피로감, 집중력 저하, 기억력 저하, 우울감이 생길 수 있고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주요 장기, 심장의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또 운전 시에 졸다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무호흡증이 있다면 바로 병의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생활습관 교정도 있고요. 심하면은 양압기라는 장치를 잘 때 부착을 해가지고 이 기도가 충분히 그 공간을 확보되도록 하는 그런 장비를 쓰기도 하고요. 기타 아주 심할 경우에 또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흡연도 연관이 있나요? 담배 피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 기관지가 안 좋을 것 같은데. 흡연이 물론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고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은 잘 때 전신의 산소 공급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거기에다가 흡연까지 하게 되면 이중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 수면 무호흡의 합병증이 훨씬 발생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병증도 고려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린이 환자는 대체적으로 어떤가? 어린이 환자도 있나요?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어린이들은 사실 다른 이유보단 어릴 때 어른보다 큰 장기는 하나 있습니다. 편도잖아요. 아이들 목감기 걸리거나 그런 편도가 굉장히 커지는데 이게 지나치게 커지거나 또는 비염이 있거나 해서 코가 부어있는 경우 안쪽이. 그럴 경우에는 잘 때 마찬가지로 코골이나 심하면은 수면 무호흡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늘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재헌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마무리하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청와대 비선진료 관계자의 청와대 출입을 도와준 혐의 등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금 전에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자세한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올리비아의 Close to You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